네, 한나라당도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죠. 일파만파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속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이죠.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매크로 사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미 12년 전부터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니까 놀랍고, 게다가 드루킹이 했던 게 개인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라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박철한 교수, 직접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이면은 그러면 박근혜 캠프 선대위에 계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2012년 대선 직전에 저는 영입이 된 케이스였어요. 외부에서? 예, 영입이 돼가지고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온오프 위기 대응을 총괄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종의 레드팀이자 그림자팀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팀이요? 예, 그 네거티브가 나올 때 상대의 네거티브도 대응하지만 예.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지시를 해서 없애라는 역할도 같이 했었죠. 그러면 일단 어제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6년 대선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온라인 담당자로 일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2006년에도 매크로를 활용해서 댓글 달거나 공감수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를 돌려가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데 이것들 다 그럼 사실입니까? 일단 제가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2007년부터 새누리 선거 때마다 온라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댓글 대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던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직자들조차도 예.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가서 경고를 하는데, 예.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못하냐? 이게 왜 불법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 전부터 써오던 건데. 네. 지금 이게 2012년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이, 예. 아까 SNS 본부 김철균 본부장님 그 팀 내에, 예. 김철균 본부장님 말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2012년 막판에 걸렸던 불법 선거 사무소를 통화를 했던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이제 세포처럼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SNS 본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예.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예,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꼭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네. 팀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 매크로를 네. 통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네. 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자기들이 트위터를 지시라든지 예. 댓글을 지시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신분은 다양합니다. 보면은 다양해. 민간인도 있고 당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직인 건 맞죠? 이 팀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 그 2012년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 그 BH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지금 점조직처럼 일하던 이 매크로 작업팀들 중에 네. 일부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예.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지선 때도 예.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중에 혹시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러면은 뭐 국정농단 당시에 네. 그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김한수 네. 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한 최소 4-5명입니다. 4-5명이 선거 때 매크로 돌리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들이 그다음 총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매크로 작업, 여론조작 작업을 지시했다,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이야기가 일파만파네요. 지금 2006년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 전일 수도 있고 2007년도에 댓글 작업을 했었다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더라. 들어가 보니까.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만 이랬을까? 아니면 정치권에 퍼져 있던 인식이었을까? 선거철에.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온라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허위 여론 정폭 행위를 하는 게 예. 아주 값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 2012년에 대응을 하면서 그 목격을 했던 가장 그 기술적인 매크로 작업이 예. 그 다음 포털에서 작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지금 네이버 얘기만 한참 나왔었는데 다음에서도 작업하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TV 토론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토론을 방송을 하면 그 밑에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댓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뭐 실제로 의견을 내 가지고 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TV 토론 내용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거는 여야를 가릴 수 없고 오히려 작은 정당에서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 합니까? 아니면 썼다는 뭐 얘기를 좀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정당을 특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많이 쓰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작은 정당들일수록 뭐 자금도 넉넉하지 않고 또 그렇죠. 인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작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런 말씀. 매크로 자체가 돈이 별로 안 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허위 여론 증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댓글 작업은 정당이나 이념이나 좌우 없이 그 시작이 된 거고 오히려 군소 정당 출신으로 이 매크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주요 정당으로 옮겨갔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군소 정당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큰 정당들로, 메이저 정당들로. 그 사람들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일종의 업자 형태로 다 흘러 들어갔죠.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다들 속으로는 이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보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자기를 몰랐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그러니까 그 당시 직책이 뭐였죠? 2012년에는? 그 당시 대선 때는 공보단장이었죠. 예. 이정현 예. 그 당시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리고 2014년 그 지선 때도 그런 걸 자기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절반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이렇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말씀.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오늘 하루로 이게 지금 정리가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김철균 본부장님 말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2012년 막판에 걸렸던 불법 선거 사무소를 통화를 했던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이제 세포처럼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SNS 본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예.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예, 그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 캠프에서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2007년부터 새누리 선거 때마다 온라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댓글 대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던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직자들조차도 예.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을 상응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가서 경고를 하는데,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못하냐? 이게 왜 불법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 전부터 써오던 건데. 네. 지금 이게 2012년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이, 아까 그 SNS 본부 김철균 부장님 그 팀 내에, 예요. 그 2012년 대선 직전에 저는 영입이 된 케이스였어요. 외부에서. 예, 영입이 돼가지고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온오프 위기 대응을 총괄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종의 레드팀이자 그림자팀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팀이요? 예, 그 네거티브가 나올 때 상대의 네거티브도 대응하지만 예.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지시를 해서 없애라는 역할도 같이 했었죠. 그러면 일단 어제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6년 대선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온라인 담당자로 일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2006년에도 매크로를 활용해서 댓글 달거나 공감수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를 돌려가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데 이것들 다 그럼 사실입니까? 일단 제가 2012년 박근혜 당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꼭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팀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 매크로를 통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자기들이 트위터를 지시라든지 예. 댓글을 지시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네. 한나라당도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죠. 일파만파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속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이죠.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매크로 사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미 12년 전부터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니까 놀랍고, 게다가 드루킹이 했던 게 개인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라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박철한 교수, 직접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이면은 그러면 박근혜 캠프 선대위에 계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참여하셨어요?